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세욱 기자. 네, 강릉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해 부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경포 방해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이곳은 경포호인데요. 이곳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갈대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순간적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주변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고 연기도 가득합니다. 불길은 순간 최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바닷가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릉 남곡동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8시 20분쯤인데요.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3분을 기해 가장 높은 단계인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강릉에는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산림당국은 80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인해 진화 헬기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경포동과 산대원리, 순포리 주민들에게 사천중학교 체육관 등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경포대 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재 현장과 거리가 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가 조기 하교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가 5채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변에 민가뿐만 아니라 성교장 등 문화재도 많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산불은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네,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이런 강풍과 강풍으로 영동 지역의 초중고교 휴업과 단축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전 강릉 산불과 동해안 지역 강풍에 따라 해당 지역 11개 학교에 대해서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는 산불 피해를 입은 경포대 초등학교가 단축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 70여 명이 모두 귀가한 상태입니다. 또 속초에서도 속초중학교와 영랑초등학교 등 초중학교 6곳이 휴업했고 설악중 등 중학교 3곳은 단축 수업으로 조정했습니다. 고성에서도 동광중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40여 건의 강풍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강풍까지 덮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 천장과 외벽이 무너지고 전신주도 쓰러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강풍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YTN으로도 이 강풍 피해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처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에 발생한 화면입니다. 이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인데요. 이 화재 직전의 제보 영상인데 이 강풍으로 주유소 천장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도로와 행인들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시청자는 제보를 했습니다. 이번 이 산불도 이 강풍에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피해가 좀 더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다른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강원도 동해시의 청곡동 부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들이 뒤엉켜서 이 상가 뒤편이 엉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사고가 속출하면서 지금 현장에서도 피해가 많이 속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 피해로 약 40여 건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피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상황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엔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도 보여드렸고요. 제보 영상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불이 난 곳이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그리고 운정동 인근 야산입니다. 네, 바로 인근에 벚꽃으로 유명한 경포 호수가 있습니다. 이 제보 화면으로도 자세히 보셨을 텐데 아마 그 벚꽃 보러 놀러 가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해변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펜션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 강릉 지역에 제가 11시쯤 기상청에 확인해봤더니 바람의 방향이 서남 서풍입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방향으로 2시 방향으로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람이 근데 워낙 강해서 걱정입니다. 이 바람이 강하면 산불 저희가 났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불티가 2km까지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잘 알려진 대로 동해안에 침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진화의 변수가 많은 것 같고요. 예. 대피령이 지금 강릉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전부 긴장하고 방송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난 지역에 학교도 있고요. 3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강릉 아산병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영향권이 아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불티가 멀리 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펜션들이 많은데 산을 끼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산이 있다면, 주변에 산이 있다면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을 빨리 끌 수 있으려면 산불이기 때문에 헬기가 떠야 하는데 헬기가 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속 20m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도 헬기는 뜰 수 있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헬기가 떴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준엽 기자가 정리한 제보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집입니까? 이 화면을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가져오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해서 보셨던 화면인데 이제 2층짜리 주택인데요. 그 펜션 혹은 전원주택으로 추정되는 집인데 지금 뼈대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건데 불길과 함께 외장재가 너덜너덜 날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경포대 일대 높은 곳에서 이제 호텔에서 위에서 본 화면인데 네. 이제 이렇게 산에서 저렇게 연기가 올라와서 저렇게 바닷가까지 쭉 날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바닷가 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저렇게 연기가 먼 곳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동해 바다까지 저렇게 길게 연기가 이어지는 모습. 네, 쭉 이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최대 초속이 25m에서 지금 30m까지 기록하고 있는 강풍을 통해서 저렇게 연기가 날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하단 아래쪽 왼쪽에 지금 경포 해변 입구 삼거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입구 삼거리 저쪽이 이제 그 경포대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경포 해변 쪽인데요.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연기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저희가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을 현장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연기가 뿌옇게 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제보 영상으로 보시는 화면은 화재 초반 영상이어서 지금은 저렇게 연기가 더 뿌옇게 껴있는 모습이고요. 저 영상보다 더 뿌얘졌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화면을 그럼 다음 화면 보시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까지 볼까요? 네. 예, 이게 지금 경포대 쪽 모습인데요. 지금 네. 아까 전에 보셨던 모습보다 훨씬 더 불이 많이 번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반쯤 조금 전 영상인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지금 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 모든 곳에 지금 불이 번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현동에 있는 펜션이나 상가 이런 것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예. 뒷산이 이제 화재가 계속해서 번지는 모습인데요. 예. 까만 연기로 뒤덮여서 지금 온통 뿌옇고 재가 날려서 통행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타고 있는 건물 주변으로는 또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포대 전체가 이렇게 연기에 뒤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나가면서 모텔 건물이나 혹은 이제 펜션 건물 같은 것들이 불타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시청자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이고요. 경포대를 빠져나와서도 불타고 있는 산지나 이런 것들이 길을 따라서 종종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영상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한 영상인데 같은 시간대에 난곡동 일대 모습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포대 아까 말씀드렸던 모습인데요. 지나가면서 저렇게 건물들이 계속해서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게 펜션 건물이더라고요. 저도 네, 제보 영상을 그렇습니다. 봤는데. 예. 그래서 펜션 건물이 저렇게 불에 타거나 불에 타지 않는 건물들도 지금 굉장히 까만 연기에 뒤덮여서 형체를 지금 가까이서가 아니면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길가 바로 옆까지 이제 산불이 내려와서 활활 타오르는 상황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조금 더 떨어진 곳인데도 이렇게 곳곳에 이게 불티가 튀어서 예. 이렇게 화재가 옮겨 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태풍급의 위력인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피해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간지풍이라고 하죠. 그 양양 지역에서는 화풍이라고도 부릅니다. 불을 불러오는 그런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건조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가 옮겨 붙기 쉬운 상황인데요. 예. 이제 봄철 이동성 고기압 때문에 이제 국지풍이 부는 건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상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계속 바닷가 쪽으로 바람이 쭉 불고 있는데 화재가 그 방향대로 지금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방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그 바람 때문에 강한 바람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그 불이 지금 이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보해 주신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놨는데 연결이 돼 있습니까? 최정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아, 제가 영상을 네. 예, 저희가 네. 지금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네네.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출근길에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네, 출근길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시민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현장에 출동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산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곳에서도 산불이 보이는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호수가 주변에 나와 있고요. 예. 네, 제 눈앞에 지금 엄청난 하염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 호수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불길이 보입니까? 예, 불길과 이제 황사하고 연기가 같이 어울려져서 예.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 헬기는 안 보이죠? 예, 헬기는 아까 한 10시쯤에 잠깐 한 대가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가 아마도 바람 때문에 잘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10시쯤에 헬기 한 대가 잠깐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바람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네, 지금으로선 헬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네네. 전해드리면서 정말 눈처럼 재가 내리더라고요. 지금 재들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경포 해변 방향으로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모든 재하고 연기가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도 차로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셨을 텐데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었습니까? 지금 바람이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릴 정도고요. 벚꽃 일부도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벚꽃 일부가 부러지고 있다고요? 예, 부러졌습니다. 네네. 그 호숫가에 있는 벚꽃들 말씀하시는 거죠? 벚꽃나무?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부러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그리고 오시면서 이제 산불 현장들을 쭉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불 예. 현장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좀 띄엄띄엄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띄엄띄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강풍을 타고 전체로 다 번져서 산 전체가 다 하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산 전체가 불에 타고 있는 모습 지금 시청자분들도 확인을 하고 계신데 선생님 네. 주변에 대피하는 사람들도 직접 보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대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지금 강릉 시민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셔서 현장에 지금 많이들 나와 계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재난 문자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포 호수라고 하면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광지로 많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건물들이 많습니까? 대부분 펜션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농사 지으시는 생활하시는 거주하시는 이제 현지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대부분 지금 펜션이 불에 많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예, 예. 펜션이 불에 많이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선생님 어떠세요? 숨 쉬거나 좀 길을 다니기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앞은 또 잘 보이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연기가 지금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고 지금 바람에 황사까지 지금 앞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도로를 다니는 차들도 많이 줄었겠네요. 네, 도로에. 차들도 예, 지금 많이 차도 흔들리고 있어서 도로가에 지금 차도 많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동해안에는 침엽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가요? 소나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 전체 소나무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 불티가 날아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보이십니까? 현장에서? 불씨 하나하나는 안 보이지만 예. 안 타고 있던 곳에서 새롭게 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불씨가 상당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일단 화재 현장과 너무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니까요. 운전을 네네. 조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포 입구에서 경찰분들이 교통 통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준엽 기자와 함께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볼까요? 네, 강풍 아까 조금 전에 최민기 기자가 전해드렸던 강풍 화면들 일단 보시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 피해가 커진 게 아까 강풍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게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한 오전 아침 8시쯤 영상이거든요.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서 주유소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게 이제 덜렁덜렁거리는 게 주유소 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동에 있는 영상인데 도로에 이제 행인들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현장 조치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 이런 식으로 강풍 피해가 한 40건 정도 강원 소방에 접수되어 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덜렁거리던 이제 정리하는 천장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동해 쪽에 이제 있는 강풍 피해인데 예. 이제 동해에 있는 건물 외장재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외벽에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쯤 지금 화재가 접수된 바로 최근 영상이고요. 청곡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상가 외벽이 날아가서 내부 콘크리트까지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보 영상 살펴봤고요. 사회부 이준엽 기자가 준비해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전문가 연결해서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나오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강원도 강릉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에는 침엽수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네. 실제 강릉 지역에는 침엽수림이 한 90% 이상 무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포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산림이 지금 산불에 좀 취약한 소나무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침엽수림이 왜 산불에 위험한지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침엽수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화렵수에 잎이 올라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 사계절 내내 잎이 붙어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언제든지 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소나무는 휘발성 물질을 송진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진이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산불의 지속 시간을 길게 할 뿐만 아니라 산불의 강도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침엽수가 휘발성 물질의 송진을 함유하고 있고 이게 또 산불 강도와 지속 시간을 높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네. 걱정이 됩니다. 산불이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서풍에서 남서 그리고 서남서 계속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산불의 진화 전략, 산불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침엽수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재 진압하는 거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좀 더 어렵거나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양의 물과 많은 양의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헬기가 지금 뜨지 못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뜨더라도 진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헬기가 떠서 좀 많은 양의 물을 뿌려준다라고 하면은 진화 효과는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뭐 비 예보가 있다고는 했는데 뭐 5mm 미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산불의 강도를 좀 감소시켜주고 산불의 확산을 좀 저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에 좀 소량이라서 산불 진화의 효과가 좀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지금 일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예. 이게 불티가 멀리 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네.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실제 지금 이 정도 바람이 30m/s 이상 불 경우에는 불씨가 1.5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지금 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의 영향 면적 밖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좀 산불의 연기를 피해 가지고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또 원인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이 현재 불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 풍속은 한 15m/s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순간 최대 풍속은 30m/s.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 차가 흔들릴 정도의 강한 강풍이 불고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혹시 바람이 잦아든다는 소식은 없습니까? 지금 뭐 오후까지도 크게 바람이 좀 잦아든다는 예보는 지금 없는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바람이 잦아들기를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관건은 오후에 내리는 비가 될 것 같습니다. 비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 또 이 날씨가 흐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습도가 얼마만큼 산불 현장에 유입이 되느냐, 요 상황에 따라서 산불 진화의 성패가 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그 강릉에 계신 분들 지금 산불 난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 그러니까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 뉴스를 주기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좀 산불 상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계 당국, 산림 당국의 대피 명령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재빠르게 대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강릉 난곡동 산불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자 명승 지역에 포함된 경포대 인근까지 번지고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이 경포대 부근 400m 지점까지 번지고 불길이 보이는 상황이라며 긴급 살수 조치와 함께 진화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인 금난정은 산불 피해를 입은 거로 전해졌고 인근 또 다른 강원도 유형 문화재인 호혜정은 인력 진입이 금지돼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혜정은 경포호 북쪽 언덕 위에 있는 정자로 조선 중종 때 지어졌는데요. 또 다른 강원도 유형 문화재이자 신라때 충신 박재상 사당인 경양사는 물 뿌리는 조치를 현재 마친 상황입니다. 산불이 번지는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강릉 선교장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오죽헌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문화재 당국은 현재 설명했습니다. 네, 산불 소식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고요. 다음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이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 정부도 여기에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선동으로 외교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뭐였습니까? 네, 대변인 실명의로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 신뢰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전쟁에 국경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오늘 워싱턴으로 회담 준비차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먼저 전해졌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일치하고 다만 이제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네, 김태효 1차장은 미국 법무부의 진상규명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 동맹에는 이번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없고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측에 전달할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 11개월 동안 한미 양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출 문건에 거론된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도 앞서 교란 정보나 역정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용산 이전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고요? 네, 공식 입장의 절반 이상이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시절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 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 없이 용산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도 직격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YTN 통화에서 야당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 활용됐던 군사시설이 전부 다 뚫렸다는 말 아니냐며 민주당은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오늘은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자체 조사 결과 용산청사가 뚫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유출된 문건에 적힌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 사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논의하는 대화가 용산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용산 지하벙커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나 사무실 내 대화 또 통화가 감청된 건 아니고 당사자인 김성환 전 안보실장도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졸속 이전으로 우려했던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도청 의혹을 키웠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보안이 훨씬 강화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같이 내용이 다른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등 동맹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전으로 인해서 보안 기능이 훨씬 강화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보안이 강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나 또는 용산의 입장도 그렇고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 타워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쁘다며 미국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린 데 이어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다며 용산 대통령실에 멀쩡한 곳이 하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현실화된 건 아닙니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때라며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맞서며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 중에 쟁점이 좀 많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쟁점인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것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건데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에 이어 열린 법사위 소위 역시 회의 시작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 의결을 추진할 수도 있는 만큼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 마련에 나섰지만 비공개 간담회장 밖에서도 고성이 들렸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 등 각 이익단체의 주장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데 박대철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 각 단체와 여야 간의 협의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상대로 본격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호반건설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압수수색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 경쟁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이탈을 압박한 추가 정황을 파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 와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줬고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1차 수사 결론이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50억 원이란 액수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긴 하지만 아들이 이미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상 밖 결과에 검찰은 이후 항소심 준비와 함께 보강 수사를 벌였고 곽 전 의원 아들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퇴직금 명목을 가장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도 물가 상승률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작용한 거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시장의 예상과 같은 동결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5%로 유지됐습니다.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둔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물가 둔화와는 반대로 내수와 수출 동반 악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였던 1.6%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보단 경기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부분입니다. 또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자본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 행보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에선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엔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부터는 경기 악화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설명은 이런 기대와는 다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는 시장의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며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75%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높이면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만큼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보단 최소한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0.55% 상승한 2,525.95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오름폭을 줄이다가 금통위 발표 이후로는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제 종가보다 1.52% 상승해서 2,550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소폭 상승세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금통위 발표 직전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0.5% 올라 890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320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에 지금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1.6원 내린 1,318.1원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산불 속보 전해드리느라고 좀 전국기 대담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산불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밀 문서가 유출이 됐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한미 국방장관 통화를 통해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그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본국의 문제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요. 따라서 한미 간에는 일단 지금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이 정보 동맹이니까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또 양국이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문건에서 한국 관련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않습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네. 방미 전에 좀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미국 국내 법치 일정을 잘 모르지만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것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성공적인 방미를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네, 안보실 1차장의 백브리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출국 전에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자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조작된 거기 때문에 도감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고서 미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야기죠. 인정하고 말하자면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 이야기였죠. 어제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양국 사이의 신뢰, 네. 상호 존중, 말하자면 이런 것 위에 한미 동맹이 굳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불법적인 도청과 감청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네. 더더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 난처한 상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고 명백한 불법적인 도청 감청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외교 안보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제1의 최고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렸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난처하고 한국도 난처하니까 어제 그 해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해명을 김태호 1차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끊임없이 야당이나 언론 또 전문가들이 사실규명 촉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극도의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제 저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외교 안보 채널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도감청은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에 대한 실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번에 커다란 금이 가고 또 불안을 좀 부추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야당이 뭐 물 만났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국가를 경영했던 세력으로서 어떤 게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좀 보고 이런 거 공격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SNS에 이 외교 문건이 이 정보 문건이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뭐 목택동과 관련되는 그런 SNS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거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자유진영에 연대되어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만 이 정보가 나왔어요. 러시아나 중국 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리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들이 한번 그 정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야당들이 이 정보 문건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거나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오기 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쪽의 야당들은 어떻게 했는지. 네. 대한민국 야당만 유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야당이 정말 물론 여기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주권 침해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 국가 간의 지금 정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 정보를 비롯해서 산업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이걸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공자원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정보기관이 한국에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점으로 예. 위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이 국가 생존을 위한 정보 전쟁은 지금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막아야 될 각국의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뭐 북한을 비롯해서 그 우방국이 됐든 적성국이 됐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막아야 될 것은 또 우리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해봤던 저희들도 집권을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청 감청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도청 감청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쪽보다 기술이 4배, 5배 앞서가야 말하자면 도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도감청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내용만 보십시오.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그 시기에 이루어졌을 법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난처하고 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불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주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난처하죠. 대한민국 정부도 난처합니다. 왜?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뚫렸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또 극도로 보안을 요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볼 때는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린 거 보면 도감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지것대로 믿을 만한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 감청 당한 것도 야당 탓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하고 와가지고 간 썰개 다 빼주고 와가지고 친일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야당 탓이라고 그러더니 도청 감청 당한 것도 또 야당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발 좀 언론, 야당의 지적을 선전이다,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당신들 책임이다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도대체 그럼 집권 세력의 책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오롯이 우리들의 탓이요 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남 탓해가지고 뭐합니까? 남 탓해가지고 떡이 나옵니까? 해법이 나옵니까?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자 확실하게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해야 될 예의이자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 탓한다고 그러는데 야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용산으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용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국방부 합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방부 합참이 다 뚫린 거예요. 다 뚫린 거예요. 더 위험한 게 더 나간 거예요. 지금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오면서 더 보안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뚫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공격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엄청난 가짜뉴스나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책임 없이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왜 책임을 안 지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민주당이 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많은 정보를 저는 수집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에 가서 이 대사관이 있지만 그런 정보 수집 안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하고 있다. 알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겠다는 것들 다 기록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다 국익을 위해서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정보들에 대한 진위를 좀 가려보고 또 이 청와대가 용산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 보안 체계가 우리보다 못해서 뚫렸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 해야지. 야당은 말이에요. 그저 국민 불안 조성하고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적 에비던스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국제적 기준이나 또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정부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2010년도에 이 사고가 났는데 5년 동안 민주당 정부는 놀고 있었습니까? 민주당 정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할 일을 해왔거든요. 그걸 승계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국민한테 불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하시라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으로서의 참민의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좀 제가 이해를 해보면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흐른 다음에 공식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그리고
그 외교비서관이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지 않고 뭉개다가 지금에 와서야 한미 정부가 공동된 의견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느냐라는 의문 제기이신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시퀀트 정보 신호 체계로 네. 감청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휴민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확인한 것들도 제가 봤을 땐 불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같은 데 봐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작전하는데 프랑스 군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특히 이런 게 외교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 정리하느라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유출이 된 이 문건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도청 감청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명백한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 감청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국민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왜 그 국가 그만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등등이 나눈 대화 내용이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정부의 난처한 입장,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국방부 합참에 대통령실을 급하게 옮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1년의 경제 효과가 2천억이 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2천억의 경제 효과는 고사하고 200억의 경제 효과도 안 납니다. 지금 청와대 근처에 가면요 한산합니다. 급하게 옮기다 보니까 철저하게 갖춰야 될 보안 문제, 구멍이 뚫렸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민주당만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성 출신들도 이 보안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방부 합참은요 미군 부대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상업 위성이라든지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군 정보를 미군이 다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 합참을 굳이 말하자면 도감청 안 해도 한국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상시적으로 파악해야 될 정보는 미 8군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경쟁 입찰 방식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무슨 후원을 했던 업체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의 계약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 신원조회 다 해야 되거든요. 신원조회도 안 하고 그냥 서약서 하나 쓰고서 공사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날림 공사해 가지고 그 벽에다가 전부 보안 장치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 그거 국민들께 공개하십시오.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잘 알겠다.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책임지우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끊임없이 그냥 도청 감청당한 것도 야당 책임이고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도 야당 책임이고 윤석열 정부 지지율 낮은 것도 야당 책임이고 언론 탓이고 과거 정부 탓이면 아니 도대체 집권을 왜 해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책임이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서 우리가 제발 하지 않도록 더 챙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집권 여당이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대통령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듣고. 제가 국방위원이어서 민주당 국방위원들도 대통령실 이전할 때 공사 현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갔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갔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업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원조회를 했고 다 해서 했다고 하는 걸 현장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서약서 썼습니다. 서약서. 서약서가 아니고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 다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 대한민국 모든 게 무법천지인 거예요. 이 정권은 바보겠습니까? 국가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정부 때 간첩이 드글드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야당 탈한다고 하는데 야당 탓이 아니라 야당의 무도한 공격이고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니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다 퍼주고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그러고 강제징용 없었다라고 뒤통수 두드려 맞는 게 바보 같은 외교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의원님 마무리를 해야 대한민국 됩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허물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선전선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드가, 비판하면 선전선동입니까? 비판하면 전부 선전선동입니까? 아니, 사드에 몸 튀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 잡고 있습니다. 광우병으로 두 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산불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마른 날씨에 태풍급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건조 경보와 강풍 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데요. 한 번 산불이 나면 불티가 날아가 번지면서 진화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설악산에는 초속 37.8m, 서울에도 18.9m의 돌풍이 기록됐는데요. 화재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지만 비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산불이 나는 강릉에는 2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돼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